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담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사회조사 분석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이과인 제가 문과 계열로 개설된 중앙대, 건국대 응용통계학과에 지원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통계학과보다 수학과가 경쟁률이 낮다고 하는데 제 학생부로 수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사회조사 분석연구원이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시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은 다 해놨나요?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이에요. 오늘 이제 분석을 다 들어보고서 이제 결정을 할 건가 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진호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시 연서 접수 기간이라 궁금한 점이 많죠. 상담서를 보니 학과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수시 지원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학생의 내신 성적 보겠습니다. 국어는 2.95등급, 수학은 2.96등급, 영어는 2.17등급, 사회는 2.46, 과학은 2.94. 그래서 평균 국영수 사람 2.67, 국영수 과람 2.77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추이를 좀 볼까요? 예, 내신 성적 추이를 보면은 국어는 1학년 때 2.5에서 3, 3.5에서 약간 하락했고요. 수학은 2.5에서 3, 3.43에서 이것도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영어는 2.56에서 2로 해갖고 2.17 정도 이렇게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모의고사 볼까요? 네, 모의고사 성적 보겠습니다. 9월달 모의고사 점수 원점수로 보면은 국어가 82에 예상 등급은 5등급, 수학비는 73에 4등급, 영어는 75에 5등급, 물리일은 32에 4등급, 생명과학은 34에 3등급. 그래서 표준 점수 예상치입니다. 표준 점수로 하면 약 440점에서 예상 등급은 4.4등급 정도 됩니다. 네. 6월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국어는 4등급에서 5등급, 그다음에 수학은 4등급 유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영어는 5등급 유지가 됐고, 물리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제 비교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학생의 비교과를 갖다 보겠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학급 회장을 했고요. 동아리 쪽은 과학문화탐구반, 그다음 자율 동아리. 학생이 운동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발야구, 축구 이쪽에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요. 네. 2학년 2학기 때 학급 회장을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교 회장의 선거에 출마를 해갖고 공약이 봤더니 성벌점 제도하고 학교 시설 등의 개선점에 대해서 공약으로 써갖고 출마를 했더라고요. 네. 아깝게 낙선을 했지만은 도전 정신이 참 멋있게 보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보 처리대에서 참가를 해서 학생이 통계 자료의 효율적 이용 방법의 필요성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게 관심을 가져서 통계학 책을 갖다가 보고 그다음에 정보도 습득하는 전공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직업 탐색 시간에 통계학 위에서 정보처리대에서 얻은 그 통계학의 정보를 이용해서 통계학 강의를 갖다 수강을 했고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됨을 그 강의를 통해서 인식을 많이 했습니다. 네. 동아리로는 환경 동아리, 그다음 자율 동아리로는 티칭 학습법이라 해갖고 학생들끼리 일정하게 공부할 부분을 역할 분담을 해갖고 공부를 해서 서로 교환하는, 서로 정보 교환하는 그런 자율 동아리를 만들었다 합니다. 네. 봉사활동은 1학년 때는 41시간, 2학년 때는 37시간 이렇게 했습니다. 네. 환경부 주관에서는 자원순환 공모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무 젓가락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거기서 응모를 해가지고 수상을 했습니다. 네. 자, 수상 내역도 볼까요? 네, 1학년 때 모범 학생 표창 받았고요. 그다음 학교 폭력 예방 표 글짓기 대회 우수상, 언어문화 개선위원 UCC 대회에서 장려상, 그다음 정보 활용 경쟁 대회에서 장려상, 독서활동 우수상에서 장려상 받았고요. 또래 상담 우수활동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독서활동은 1학년 때 3권을 읽었습니다. 네. 2학년 때 보겠습니다. 2학년 때 선행 부분에 표창장을 받았고요. 정시 체험 부분에 공동수상 21인이 참여해서 장려상 받았고 교내 영어 어휘 경시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진로진학 포트폴리오 대
우수상, 그다음에 전시 체험 부분 공동 수상이지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 창의 체험 경연대회에서 금상 받았고요. 그다음 독서활동 우수상에서 상도 받았고, 그다음 독서활동은 총 4권을 읽었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 볼까요? 네, 학생의 희망대학입니다. 제1지망은 중앙대 운영통계학과 다빈치 인재 전형이고요. 네, 2지망은 서울시립대 통계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3지망은 경희대 수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희망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은 리더십을 비롯해서 이제 전반적인 학교 생활을 매우 좀 성실하게 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조준호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교과 성적이 우수합니다. 9월달 모의고사 가채점을 보면은 평균 점수 440점, 100분위로는 약 61%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 등급이 약 4.4등급으로 정시로 본다면 경기권 내지 그 이하 쪽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교과 성적은 2.7등급 정도 되므로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이 우수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국영수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4, 5등급 정도 되거든요. 9월달 모의고사에서 수학의 원점수로 약 73점 정도 받았더라고요. 학생 그 적분과 통계, 그 다음에 기하와 벡터 어느 부분에서 좀 몇 문제씩 이렇게 틀렸나요? 기하 벡터에서 좀 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정확히는 좀 모르겠고. 네. 근데 보통 수학이 이제 4, 5등급 나오는 학생들이 이제 기백조, 기하 벡터 쪽에서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흔히 말하면 2등급 이상 나오기 힘든데 남은 기간에 차분히 정리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은 정시보다는 수시 모집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수시 모집에 대학교를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에서도 수능 학습에 어느 정도 최선을 갖다가 좀 다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지만 안 됐을 때는 교과라든지 체제가 있는 대학교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보다는 2개 등급을 올린다 생각하지 말고 한 등급 정도씩만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비교과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학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교내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을 봤을 때는 학생의 근면 성실성을 갖다가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 학생도 세부 능력 및 특기상을 봤더니 여러 선생님들이 좋은 글을 갖다 많이 써줬더라고요. 이게 수업에도 많이 참여를 갖다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자연계열 학생인데 수학 또는 과학 쪽에 특별히 그 수상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좀 없는 편이 좀 아쉽습니다. 내신도 보면 3등급 정도 되고 모의고사는 약 4등급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1학년 때 보면은 독서활동 우수상을 갖다가 2회 수상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근데 독서활동을 실제 봤더니 1학년 때는 3권, 2학년 때는 4권이거든요. 근데 결론은 3권, 4권이 읽었는데, 활동 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만약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했을 때는 자소서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소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읽었는데 학생부를 기록을 안 했다든지 그 부분에서 분명히 언급을 해야지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완사항으로 보면은 결론이 자기소개서일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 흔히 말하면 동기, 그다음에 가정, 결과 그런 형식으로 배우고 느낀 점을 갖다가 좀 진솔하게 기술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하면 구술 면접으로 점수가 역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면접 준비도 필요합니다. 네,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도 좀 잘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는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2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네, 3순위는 정시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우리 학생 학생부 종합 전형을 1순위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2순위로는 교과 전형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 전형에 대해서 진단 이유 좀 살펴볼까요? 네,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갖다 추천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아리든 학교 교내 활동, 그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같은데 여러 선생님들이 칭찬이 참 많습니다. 그다음에 2.7등급 정도면 성적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보다는 교과나 비교과가 좋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자소서에 자신의 진로 희망하고 그다음에 교내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다음 2순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을 했는데요. 만약 교과 전형으로 가고 싶으면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 모의고사 성적을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3순위는 가급적이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정시 전형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수학 및 과학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어와 영어는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언어 과목은.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투자를 해갖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영어는 어휘만이라도 매일 꾸준히 공부하면은 일일 단위로 좋은 결과 내지 악미를 갖다 통해서 성적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최소한 지금 현재 상태라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우선순위별로 추천 전형과 함께 보완할 점까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중앙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희망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대 다빈치 인재 전형입니다. 운영통계학과고요. 인문 쪽입니다. 교차 지원실로 해서 7명을 뽑고요. 1단계에서 1.5에서 3배수 뽑고 서류 100, 2단계에서는 서류 70, 면접 30입니다. 제출 서류는 자소서하고 추천서,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학교 생활, 교과와 비교과가 되겠죠. 특히 다빈치 인재 전형은 균형적인 성장을 인재를 갖다 선발을 합니다. 교과와 비교과 균형성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교과 성적 및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를 정확하게 보면은 학업 수학 능력이라 해야 되는데 학업 역량하고 직접 탐구 역량을 50%, 그다음에 비교과 영역에는 자기 주도성, 창의성,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성실성 50%를 정량 평가 실시를 합니다. 면접은 개인별, 그다음에 계열별 차별화된 맞춤형 심층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 보면은 수시에 11대 1 정도 됐고요. 2014에는 미선발했습니다. 2015에는 성적으로 보면은 평균 교과 성적은 약 2등급 정도 되고요. 학교에 전화를 해봤더니 작년에 운영통계학과가 충원율이 약 50% 정도 이렇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가능성 좀 볼까요? 네. 가능성을 보면 일단은 학생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교내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거든요. 그 부분이 일단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부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독서량이 다소 부족하다는 거, 그 부분은 분명히 자소서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요. 네. 내신 성적 부족과 그다음에 모집 인원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신 지원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고요. 참고로 원서 마감은 이번 주 토요일이죠. 6시에 마감을 하고 자소서하고 추천서는 9월 16일 날 합니다. 1단계 학회적 발표는 10월 20일이고 전형일은 10월 24일 또는 10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서울시립대도 볼까요? 네, 다음은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통계학과고요. 자연 7명 선발합니다. 1단계 2배수 뽑고 서류 100, 2단계 면접 100이고 제출 서류는 자소서, 추천서, 그다음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전형의 특징을 보면은 기초 학업 역량,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인성, 그다음 제출 서류의 진실성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학과별 인재성 부합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계학과 인재상을 갖다가 찾아봤더니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인 사고 및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을 하고 싶답니다. 자, 그런 활동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 미래에 대한 교육보다는 과거의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형의 특징은 면접이 15분이고요. 그다음 발표 면접, 확인 면접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심층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서류가 미반영돼서 결론은 면접이 당락을 결정합니다. 2단계에서 면접이 100%이기 때문에 면접을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면접은 전공 적성 관련된 면접입니다. 그다음에 시립대 특성상 공공성이라 하죠. 사회기업
그런 학생을 많이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시립대는 일반고 학생들이 보통 많이 합격을 하는데 약 90% 정도 이렇게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시를 보면은 작년에 한 12.7대1 되고요. 정원이 7명이었습니다. 2014에서는 한 10대1 정도, 정원은 8명이고요. 작년 성적을 보면은 한 2.5등급 정도, 충원율 50%면은 학생의 2단계에서 면접만 잘한다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원서 접수일은 이번 주 토요일인데 조심해야 될 게 5시가 되는 학교가 있고 6시가 있거든요. 시립대는 오후 5시입니다. 그다음에 추천서 자소서는 9월 15일 하일까지 입력을 하면 되고요. 면접은 수능 끝나고 11월 21일 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희대 네온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수학과고요. 자격증 10명을 뽑습니다. 1단계에서 3배수를 뽑고요. 서로 100으로요. 2단계는 서로 70, 인성면접 30입니다. 제출서는 자소서, 추천서는 선택입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추천서는 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인재상을 보면은 리더십 봉사 인재, 그다음에 국제화 인재, 과학 인재, 문학 인재 이런 학생을 인재상으로 뽑고 있고요. 6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전형 적합성, 학업 발전성, 전공 적합성, 인하 관계성, 자기주도성, 경험 다응성. 그래서 자소서 쓸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쓰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면접은 10분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으로 전공에 관련된 문제하고 그다음 개별 질문으로 이렇게 진행을 됩니다. 2015년 10명을 뽑았는데요. 경쟁률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3배수 뽑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아까 학생한테 이야기를 했지만은 반드시 독서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리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언급을 꼭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5시에 마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면접은 12월 29일 날 진행이 됩니다. 네. 자, 지금 희망대학을 좀 살펴봤지만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이 지금 이과인데 문과 계열로 개설된 중앙대나 건국대 응용통계학과에 지원을 해보고 싶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네, 일단 학생이 그 통계학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학보다는 통계학과를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학생이 교과 성적이 수학이 좀 월등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통계학 쪽이면 물론 수학과 관련되지만은 수학학과보다는 좀 덜하기 때문에 통계학 쪽을 추천을 하고요. 자연계열에 있는 통계학과를 갖다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학생이 갈 만한데요. 서울에 있는 학교를 찾아봤는데 서울대, 시립대, 동국대, 인하대 이렇게 통계학과 이름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계열에 있는 것이 이제 응용통계학과라는 말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는 연세대, 그다음 고려대는 이제 통계학과로 되어 있고요. 응용통계학과가 아니라 그다음에 성균관대, 중앙대, 건국대, 단국대 이쪽이 응용통계학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학생이 지대한 것 중에 중앙대학교는 소신 지원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다음 건국대는 적정 지원으로 봅니다. 네. 예. 자, 이제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한, 우리 학생이 지금 통계학과라든가 응용통계학과를 지금 지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이 있으면 전형과 대학을 좀 추천해 주시죠. 네,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KU 자기 추천 전형을 추천합니다. 인문 쪽이고요. 응용통계학과 9명을 뽑습니다. 1단계에서 3배수를 뽑고요. 서로 100이고 2단계가 면접 100입니다. 제출서는 자기소개서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교훈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해당 전공에 관심이 있는 스스로를 갖다 추천할 수 있는 학생을 원합니다. 평가 영역은 전공 수학 역량, 그다음에 KU 핵심 역량이 인성, 성실하고 적극성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학생한테는 강점이 있다 보고요. 종합 역량은 정형 취지의 적합성, 잠재력입니다. 면접은 개별 면접, 그다음에 전공 수학 역량, 그다음에 인성 및 정성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합격률, 경쟁률 좀 볼까요? 네, 경쟁률을 보면 2015에서는 수시 모집에서는 학부로 뽑았습니다. 네. 경제, 국제무역, 운용통계학으로 선발했는데 경쟁률 약 12대 1 정도 됐고요. 2014에서는 한 8.6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합격자 평균 점수는 약 2.8등급 정도 되기 때문에 성적상으로 보면은 본 학생 성적 비슷하거든요. 결론은 자소서를 얼마나 잘 쓰냐, 그다음에 1단계 통과해서 면접에서 얼마나 학생 능력을 발휘하냐, 그게 합격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0월 19일이고 면접은 10월 25일 수능 전에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추천 전형도 더 볼까요?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입니다. 통계학과고요. 두드림 전형입니다. 대표적인 전형인데 모집 인원은 5명입니다. 1단계에서 세배수 뽑고 서류 100으로 하고요. 면접은 11월 15일 날 자소서 있고요. 그다음에 등급상으로 3등급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하대학교는 통계학과 학생부 종합으로 10명 뽑고요. 세배수에 서류 100으로 하고 면접은 30%입니다. 수능 체제 없고요. 그다음 면접은 11월 29일 날. 그다음에 자소서, 그다음 추천서는 선택이 되겠고요. 그다음 3.2등급 정도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단국대학교입니다. DK 인재전형 8명을 선발하고요. 운영통계학과입니다. 서류 100으로 해서 끝나는 겁니다. 면접이 없고요. 그다음에 자소서이고 등급상으로는 한 3.4등급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추천 전형까지 설명을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어땠나요, 우리 학생? 좋았어요.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나요? 그 지원하는데 좀 확신이 생겼나요? 결정하는데? 네, 좀 방향성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추천 전형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설명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윤상영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회조사 분석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학생부 교과전형, 3순위 정시전형을 추천합니다. 고려할 점은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 수학과 과학 중심으로 집중 학습하길 바라며 전 영역 1등급 이상 향상시킬 경우 학생부 교과전형의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추천 전형은 희망대학 외에 응용통계와 통계학과 중심으로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 동국대 두드림 전형, 그리고 인하대와 단국대를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진학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한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 계속 만났었는데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10시만 되면은 좀 허전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학생들 걱정하는 것들 같이 들으면서 고민을 같이 좀 해결해 보는 시간 가졌었는데 이제는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 학생들 변함없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좀 자신감 갖고 열정을 갖고 임하는 학생들이며 뭐든지 잘 해나가리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방법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서상원 선생님, 조진호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윤상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윤신혁 선생님께서 인문계 논술을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